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더스팀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7학년도 내년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임용고시가 뭔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위더스랑 같이 1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되는지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까지 해서 쭉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랑 함께 임용고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험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시험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임용고시 뭘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임용고시는 총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차 시험을 먼저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1차 시험 옆에 숫자가 있네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다 맞았을 때 최상단 득점이 126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6점을 무엇을 이루고 있냐라고 살펴보면요, 먼저 교육과정이란 게 8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두 번째, 논술, 교직 논술이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신이 20점이고요. 지역 가산점이 6점 해서요, 각각의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회색의 기타 가산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부모님이 유공자시라든지 등등 어떤 굉장히 소수의 특이한 케이스의 가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보통 제외하고 나머지를 더해서 126점 만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점수가 높은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 국가에서 오피셜하게 알려주고 있는 출제 범위는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부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2022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80점짜리 만점 시험은요, 이 교육과정 문서가 결국의 시험 범위고요, 이 문서로부터 파생된 모든 영역이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 보신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아마 실습할 때라든지 과제할 때라든지 교육과정 문서를 열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문서를 열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방향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문서를 열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이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문서 자체는요, 그렇게 페이지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줄글로 다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우리가 초등교육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방향을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요, 이게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 교과목별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 다 각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요, 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건데요,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교육과정 설계, 개요, 목표, 성취 기준, 평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각각의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요게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뒤에서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 문서가 우리 뭐다? 교육과정의 시험 범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문서는 항상 옆에 끼고 공부할 때 항상 계속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육과정 문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교육과정 문서를 뭐 볼 필요가 없다, 뭐 이거를 외울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의 방향의 기준은 무조건 여기에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수는요, 20문항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과목별로 문항이 조금씩 개수가 다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3문항 있기도 하고요, 사회는 2문항, 도덕은 1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요, 140분인데요, 교육과정 A, B로 나눠서요, 2번에 나눠서 70분 이렇게 시험이 진행됩니다. 비고는요, 우리가 답은요, 단답형, 빈칸뻥 혹은 물어본 거에 대한 단어 하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교육과정 80점짜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과정 과목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형 39점, B형 41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국어가 문항이 3개라고 했잖아요. 각 문항 안에 4점 아니면 3점의 조그마한 소문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어 같은 경우에 11점, 영어는 7점, 우리 아까 같이 살펴봤던 그 총론 문서는요, 2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뀐 점이 있는데요. 도덕과 실과가 원래 4점씩이었는데요. 5점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위더스 강의에서도요. 도덕과 실과 부분에서 이제 강의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 예정입니다.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이 3점에서 2점으로 줄었고요. 통합교과가 원래 4점이었는데 3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여러분들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어가 언제부터 배우죠? 그렇죠. 1, 2학년 때부터 배우죠. 1, 2, 3, 4, 5, 6.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배우죠? 3, 4, 5, 6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요. 나름 그 학년의 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우리의 양을 고려해서 배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학 9점. 그렇죠. 체육, 음악. 우리가 수업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과학과 음악 중에 뭐가 더 시간이 많죠? 과학 시간이 더 많죠? 이런 것도 다 고려되어 있는 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배점이요. 얼추 비례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과 비례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80점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교직 논술이 있는데요. 20점 만점입니다. 출제 범위는요, 초등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평가 상황, 수업 상황에 관한 글이 나오고요. 그 한 문제를 보고 60분 동안 논술에 글을 써야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2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기준 교직 논술의 평균 점수는요, 18점입니다. 보통 17에서 18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점이라고 했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내가 교직 논술은 꾸준히 연습하고 가시면 평균 18점 정도로 목표로 하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출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큰 제시문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배점을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추기만 해도 5점을 주고요. 각각의 문제를 풀어서 하나당 1점씩 받아서 20점을 채워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요. 논술은 이렇게 글이 되어 있고 2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를 이해하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대학교 성적입니다. 이 성적 석차인데요. 우리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학년 8학기, 1, 2, 3, 4학년 모든 학기가 해당하고요. 졸업 예정자인 우리 재학생분들은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7학기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점 만점이라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등수를 쪼개봤을 때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서울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응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은 만점이 20점이고요. 내가 전교 꼴등이야. 그러면은 17.3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 점수가 15점으로 내려간다든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열어보시면 이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은요. 여러분들의 학점이다. 내 등수에 따라서 점수가 반영된다. 근데 급간 점수가 한 0.3점 혹은 0.8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건 아주 크게 신경 쓸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 가산점인데요. 이건 졸업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가산점은 6점이 만점인데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당시 교원 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원 경력은요. 기간제 시간 강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즉 임용을 합격해서 붙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6점을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졸업한 대학 인근으로 점수를 6점을 줍니다. 자, 3점은요. 마감일 교원 경력이 없는 자인데요. 내 졸업한 대학 인근 말고 다른 지역을 썼을 때 3점을 주고요. 자, 여기 빵점은 뭐겠을까요? 원서 접수 마감일 교원 경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현역분들 말고 우리 현직에 이미 가서 시험을 다시 준비하신 분들은요. 빵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랑 이화여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울을 응시한 서울교대생과 이화여대생들은 6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울교대, 이화여대가 아닌 다른 교대분들이 서울을 쓰면요. 3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경기 같은 경우엔 경인교대, 인천도 경인교대만 해당하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 공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 싶은 지역을 잘 보시고요. 그 지역에 어떤 대학들이 가산점을 주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점수를 합치면요. 126점으로 구성됩니다. 자, 1차 시험을 보고 나면요. 우리가 2차 시험을 보러 가는데 모두가 보러 가진 못합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을 끝나고 나면요. 모집 인원의 1.5배수만큼만 2차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응시하는 지역이요.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요. 150등까지 끊어서 1.5배수로 2차 시험을 보러 가게 해줍니다. 2차 시험은요.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과목 구성은요.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영어 수업 실현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지역이 공통이고요. 특정 4-5개 지역은요. 교수학습 과정안이라고 여러분들 실습 때 야간 한 번씩 다 써보셨죠? 그 야간을 써보면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야간을 작성하면 점수를 받는 이런 과정안 지역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업 실현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실습 때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느낌을 바탕으로요,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실제 수업하듯이 표현을 해주시는 과목이고요. 심층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냐,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 그런 거를 묻는 게 심층 면접이고요. 영어 수업 실현 및 면접은요, 이거랑 똑같은 시스템인데요, 영어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지역은 영어가 20점인 지역이 있고요, 10점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응시할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또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점수를 합산해서 가는데요, 뭔가 이상하네요. 126과 100을 합쳤는데 226이 아니라 200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최종에는 뭐가 빠졌냐 보면요. 교육과정은 그대로 반영이 되죠. 교직 논술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2차 시험 전체가 반영됩니다. 지금 뭐가 빠졌죠? 내신, 지역 가산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나 학교 다닐 때 성적 낮은데 그건요. 1차 시험을 붙고 나면 최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 가산점도요, 1차 시험이 붙고 나면요, 최종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역을 정할 때 꼭 내 학교 인근 지역이 아니라서 가산점을 3점을 받게 되더라도요, 일단 여러분들이 붙고 나면 최종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차를 보러 가려면 1.5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높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2점 가지고 그 안에 막 몇십 명씩 껴있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하지만 우리가 최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과 교직 논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신경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점 만점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몇 점 받아야 합격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합쳤을 때 200점 만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의 합격선을 봤을 때 여기 2차 합격선이라고 적혀 있는 168.8 요게 만점이 200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쳤을 때 내가 저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요. 서울 같은 경우에 2차 평균이 93, 94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95, 9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작년도 기준에 지금 2차 합격선이요. 163점인데요. 내가 경기도에서 면접을 95점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 163에서 95를 빼면은 어떻게 되나요? 빼보면요. 68.4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가 2차를 평균적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 기준 1차 시험에서 68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럼 126점 만점 중에 68점만 받아도 돼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교육과정과 논술을 합쳐서 68점 정도는 받았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런 걸 바탕으로 내가 응시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요, 요런 자료를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종 합격선을 살펴보고요, 최종 합격선에서 역으로 93에서 95점 정도를 빼보시면요, 우리가 실제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과 논술을 합쳤을 때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을 한번 볼까요? 168점인데요. 우리 서울이 보통 93.4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94점을 평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74.8이니까요.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과 논술을 합쳐서 75점 정도 받았으면 붙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75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직 논술 보통 평균이 18점입니다. 그럼 75에서 18 빼면 어떻게 되죠? 57점이죠? 우리 교육과정 80점 만점에서 57점 정도 받았어도 작년에 서울을 충분히 붙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점 만점에 57점이니까요. 우리가 23점을 깎여도 가장 컷이 높다는 서울 지역까지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요, 자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TO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2026학년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내가 보고 싶은 응시 지역이 있다면 그 응시 지역의 마지막 2차 합격선을 보시고요, 거기서 94점 혹은 95점 정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요, 1차 시험에서 목표해야 되는 1배수 점수라고 생각하고 올해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면요, 저희 또 위더스 팀에서 이런 걸로 자료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점 받아야 합격할까?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육과정 부분에서 시험 범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딱딱한 문서가 사실은 시험 범위고요. 그 문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시험은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요, 항상 근본은 이 교육과정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요, 요런 용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문제야. 이거는 지도서 총론 문제야. 이건 교육론 문제야. 이 문제는 강론 문제야. 요런 말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격 및 목표, 요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교육과정이 왜 만들어졌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발전했을 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딱 모집해놓고, 자, 너희들이 한번 자유롭게 가르쳐봐 라고 하면 어떨까요? 교사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기초적으로 요런 거는 아는 게 필요하다라고 정해놓은 게 바로 이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과학과를 가져왔는데요. 과학과는 창의적인 사람, 과학적 수양을 갖춘 사람을 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문서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사들에게 이 문서를 딱 던져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지구와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와 우주에서요, 지층, 퇴적암, 화석의 생성, 과거 생물과 환경을 가르치세요 하고 끝냈어요. 그럼 교사들이 어떨까요? 이걸 가지고 또 각자만의 내용을 만들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죠? 국수, 사과, 영, 음, 미체, 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과목을 지금 교사들이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가르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요, 이 교육과정 문서 자체가 시험 범위인 건 맞습니다. 근데요, 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요, 그 교과서라는 게 이러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참고 도서지, 그 교과서 진도를 다 안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다 가르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 도움이 되도록 요 내용을 가르치기 쉽게 요렇게 가르치면 좋아요 라고 가이드를 해준 게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교과서 보시면 어떻죠?
아이들이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사로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식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사가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게 뭐죠? 지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교과서 지도서도 시험범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문서만 보고 시험 공부를 하기에는 이 문서에 대한 해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해석을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준 가이드라인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준 게요. 지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범위 우리가 어떤 기출 경향 이야기할 때 이거 교육과정에서 나왔어, 교육과정 문서에서 나왔어 라고 하면요. 요런 문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 과목은 교육과정이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하실 때 이러한 문서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암기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란 뜻이고요. 어떤 과목은 교육과정이 거의 안 나와요 라고 하면요. 이 문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요. 문서 자체에 대한 암기는 잘 묻지 않는다.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교육과정 관련된 걸로 바탕으로 아까 지도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수님들이 이 지도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 이런 교과서 지도서를 만들 때 그냥 맨 땅에 만들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초등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자들과 교육 이론 같은 거를 모아서 교과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도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지도서가 반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과서 모습, 그리고 앞쪽엔 실습할 때 많이 보셨겠지만요. 이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성취 기준을 뽑아냈지만 요렇게 수업만 하라고 하면 교사들이 어려우니까요.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론을 넣어놓은 게 지도서인데요. 그 지도서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도서 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서를 보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모형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마 실습하실 때 이런 거 과정 같은 거 작성할 때 다양한 모형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은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 짜기 할 때 모형 같은 거 많이 하셨을 건데요. 그 지도서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도서 총론의 이론 내용입니다. 보면요. 모형, 과학에서는 경험학습 모형이란 걸 할 수 있는데요. 자유탐색, 탐색 결과 발표,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 탐색 결과 정리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뭘 알게 되냐? 어떤 경험, 오감을 통한 체험, 관찰과 분류 이런 기초과학을 잘 알게 된다는 이론이 적혀 있는 게 지도서 총론이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이요. 이런 교육과정과 이런 지도서 총론 내용을 바탕으로 뭐를 썼다? 교과서와 지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문서가 시험 범위인데 이 문서를 실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원문서를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서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봤던 이런 이론들. 그럼 교육론은 뭐예요? 라고 할 텐데요. 교수님이 지도서에 이론을 실을 땐요, 자기가 지어내서 쓰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학자들, 어떤 논문, 연구 결과물, 그 다음에요, 초등과학교육론, 초등수학교육론,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이론이 정립된 교재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들도 시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론, 이런 성취 기준을 다 종합해서 뭐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도서를 만드는데요. 그 지도서의 실제 장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모습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도서, 차시, 퇴적함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과서 장면, 그 다음에요, 교사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상 시험 범위가 총집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지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강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이걸 나눠서 생각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요,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이야. 근데 이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가르치면 이런 장면이 나와.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라고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장면에 관한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장면에 적용된 이론이 무엇인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장면에 활용된 교육과정은 대체 어디서 근거한 거냐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살펴보면요. 이 앞부분을 보시면 지층과 화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취 기준에 지층이 퇴적암을 이루어짐을 알고 퇴적암을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요. 2암, 4암 여감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차시엔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경험학습 모형을 적용하면요. 학생들이 더 잘 쉽게 이해하고 학습이 잘 된다라고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취 기준 같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 내용들이 출제의 근간이다. 이게 다 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 활용되는 이론들, 이런 학습 모형들, 이런 것도 수업, 장면에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범위에 해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강론, 실제로 아이들이 분류할 때 뭐 하냐면요. 2암, 4암, 여감을 분리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멘트가 있냐면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지도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 출제된다면요. 2암, 4암, 여감의 분류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갱이의 크기, 이렇게 적도록 지식을 물어보는 것까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용어를 보고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은 뭐다? 교육과정이다. 근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떤 이론으로 실제 어떻게 가르치냐가 임용의 전체 시험 범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전체적인 임용 시험의 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 선생님이 나오셔서 위더스 강의가 어떻게 1년 동안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위더스만의 차별화된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더스의 차별화된 지점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탄탄한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이 1월부터 7월까지만 짧게 공부하지 않으시고 11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기본부터 쌓아가고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함께 같이 나아가면 합격까지 꼭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탄한 커리큘럼에 더해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임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이러한 신유형들까지도 선생님들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환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끼리 직접 보통 스터디를 하면서 복습을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데요.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알려드린 저희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순환 복습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별, 월별, 분기별로 평가를 하면서 이 평가만 잘 따라오시면 자동적으로 복습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험생 친화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복습 프로그램을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평가 이외에도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직접 교육과정 문항이라던가 기본 이론 문항 같은 것들을 풀어보고 내가 뭘 틀렸고 내가 진도율은 어느 정도인지 복습률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우리의 시험 범위가 바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력, 해석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요. 이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별 평가, 월별 평가, 분기별 평가로 선생님들께서 자동적으로 복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강으로만 듣다 보면 인강을 밀릴 수가
수가 있는데 이제 인강 밀리지 않고 평가만 풀면서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복습이 이뤄질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다지고 나면 우리가 결국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엔제 레벨 2 도약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WMQ 평가를 풀이를 하시고 여기에서 쌓은 이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적용력을 길러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적용력을 기르고 나서는 리패키지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한번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실제 문제지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떠한가 이런 것도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 모의고사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레벨 3 드디어 실전 단계에 돌입하는데요. 이제 이 실전 단계에서는 3회분의 모의고사를 전국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이제 위더스 팀이 직접 채점한 서비스 그 채점 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서 이때 직접 나는 문제풀이 전략이 이렇구나. 내가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연습해 보시고 적용해 보면서 좀 뾰족하게 나의 감각을 갈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1차 보고 오시고 나면 저희가 2차까지 면접, 실연, 영어까지 함께 올케어를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 믿고 1년 동안 따라오시면 쭉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도와드린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탄한 커리큘럼의 구체적인 강좌의 특징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레벨 1의 개념 다지기는 개강 시기가 바로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국정 그리고 검정 지도서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WMQ 평가인데 이 WMQ 평가는 사실상 노량진의 현장 강의 복습 시스템을 인강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WMQ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현장 직강 분들이 풀이를 직접 하시고 이제 그 풀이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피드백까지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런 좋은 현장 강의 복습 시스템을 현장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강생 분들도 이 노량진 현장 강의 복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니까 꼭 같이 따라오시면서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WMQ 평가는 사실상 강의 핵심 내용을 주별, 월별, 분기별로 계속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강 밀리지 않고 이 평가만 잘 푸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영어 이렇게 주지교과 하나가 있다면 도덕 실과처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가벼운 느낌의 과목들을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수학 보통 진도를 나갈 때는 이제 총창통 음악과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힐링하실 수 있고 암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배치를 해두었고요. 마지막에도 보시면 과학, 사회, 미술, 체육 이렇게 같이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을 항상 효율화하기 위한 이 강의 일정을 잘 정해보았어요. 저희의 편의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이 순서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의 강의가 언제 업로드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장 강의가 목금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찍은 강의 굉장히 현장감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금토 1에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자료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오후 5시에 강의를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자료 인쇄하시고 뽑으셔서 그걸 가지고 오후 5시에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1 강의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싶다. 내가 시험범위라고 하는 그 본질,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하면서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념을 다지고 나서는 이제 도약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쌓은 기초 체력을 이제 적용력으로 쑥쑥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이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엔제 문제풀이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임용고시가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시는 객관식의 형태가 아니라 서술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엔제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서술형 답안을 깔끔하게 써야 하는
하는가 유형별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제에서는 최신 경향, 신유형, 최고난도 문항까지 다양하게 대비를 해보시면서 문제 적응 능력과 응용력을 여기서 좀 쑥쑥 키워보고자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초 체력 잘 다지시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형 풀이를 해보시면 아마 어떻게 서술형 답안을 써야 하는지 그 감이 잘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을 쌓은 걸 바탕으로 리패키지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이제 실전 감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득점을 향한 어떤 준비, 도약을 이뤄내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3회 전국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실전에서 대비를 해야 하는가를 이제 갈고 닦아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의고사의 특징에는 일단 출제 의도와 풀이, 해설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출제 의도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풀이,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뭐 해설, 추가 자료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더스 팀이 직접 전국으로 진행하면서 채점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자체적으로 채점하지 않고 좀 객관적인 채점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의도가 담긴 모의고사는 사실상 위더스 팀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출제 의도가 담겨 있으면은 이 문제가 이런 의도에서 이런 방향에서 풀어야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학습 방향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정말 정밀하게 정교하게 닦아갈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잘 보시고 나면은 1차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긴장되지 않고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인강으로 그 노량진 현장 강의의 복습 시스템 도대체 어떤 걸까? 그 예시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를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복습 WM 평가를 도입한 의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통 여러분들 우리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되게 금방 까먹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망각곡선에 기반해서 WM 평가가 이런 1일, 1주, 한 달, 6개월 이상의 장기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고요. 이러한 것의 예시에는 바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는 이제 매주 배운 내용에 대해 단답형 미니 문제, 빈칸 채우기, 서술형 문제와 같이 일단 중요하게 외운 내용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적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의도한 게 아니라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여러분들의 복습을 위해서 준비한 것에서도 이렇게 적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만 봐도 여러분들이 막 스터디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WMQ 평가만 잘 따라와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더스 팀의 장점인 해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출제 의도나 이런 근거를 교육과정으로 달아두었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교육과정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해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노량진의 직강, 이 현장 강의 복습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그 풀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드백도 제공을 해드리면서 정말 방향성만큼은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M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W평가에서 반복적으로 틀렸던 거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그래서 M평가 내용을 보시면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이 M평가에서도 이제 당연히 좀 적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진짜 평가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설과 피드백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맞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인강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 소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선생님과 함께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위더스팀에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을 맡고 있는 한유미입니다. 그럼 저랑 지금부터 위더스가 왜 좋은지, 위더스 강의 수강생들을 위한, 우리 위둥이만을 위한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위더스는요, 수강생 전용 질의응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둥이 선생님들께서 요 수강생 전용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위더스 카페예요. 그래서 요 카페에서 선생님들끼리 인사이트도 나눠주실 수 있고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같은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위더스 팀 강사진들도 여기서 학습 칼럼을 쓰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을 남기시면 거기에 답변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기도 하니까 꼭 이런 질의응답방을 잘 이용하시면 선생님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올케어도 저희만의 특별 혜택입니다. 저희 위더스만이 할 수 있는 혜택이죠. 그래서 저희는 1차 처음 시작부터 선생님들이 2차 합격까지 쭉 올 케어를 해드리는데요. 보통 다른 임용고시 강의들은 1차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2차까지 쭉 케어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케어해드리냐? 면접, 실연, 영어까지 한 방에 저희가 2차도 탄탄하게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전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서 그런 것들로 올케어로 2차까지 쭉 저희와 합격의 문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카페 우리 함께 임용고시 공부해요. 여기가 위더스 카페고요. 여기서 위둥이 선생님들께서 수강생 전용 질의응답방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위둥이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여기는 자유롭게 어쨌든 이용하실 수 있는 게시판도 있으니까 임용고시를 관심 있는 모든 선생님이면 여기에 가입하시면 많은 자료들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차 대비 또한 면접 수업 실현,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현까지 이렇게 올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2차도 1차만큼이나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실제로 1차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해도 2차에서 충분히 뒤집히실 수도 있고 반대로 1차에서 낮은 점수여서 좌절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2차에서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요 2차 또한 저희랑 함께 기본기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고득점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저희 위둥이 선생님들만을 위한 특별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을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고유한 학습터입니다. 여기서는 선생님들 임용고시의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답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하시는 것도 사실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충분히 아웃풋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이 여기 내재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고유한 학습터에 오셔서 그런 프로그램들 이용하시면서 학습 내용, 아웃풋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웃풋 결과가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 그 지점을 복습하시면서 보완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 진도율까지 점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개개인별로 내가 어느 정도 진도율을 여기 학습터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의 취약점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빈틈 없이 구멍 없이 학습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연습 모드도 있고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드도 있어요. 또 복습 모드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커스텀해서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원에서 문제만 제공하지 답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답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 답도 직관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이니까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기출 분석이나 아니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자료이니까 여기 저희 위둥이 선생님들이 되셔서 고유한 학습터에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임용고시를 앞두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자주 하시는 질문 5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하나씩 저랑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스터디 꼭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은요, 저희가 대학교 특강 가면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스터디 꼭 해야 할까요? 에 대한 제 대답은요, 아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임고의 무조건은 없다입니다. 물론 스터디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 내가 가진 시야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시야까지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관점이 넓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던 문제는 약간 유형이 비슷하고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 이렇게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학습 내용을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 만약에 그 스터디 방법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 스터디 시간 자체가 시간이 낭비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이런 스터디도 있을 수 있어요. 스제트식이라고 해서 그냥 인풋, 아웃풋, 문제 내고 답하고 이런 단답형 질문들을 문제 내기, 답하기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내가 혼자서 아까 고유한 학습터를 이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혼자서 가려놓고 충분히 아웃풋이 가능한데, 이거를 굳이 스터디원을 만나서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끼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나는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보다 내 혼자서 빠르게 하고 싶어 라는 점에서는 스터디가 안 맞으실 수도 있죠. 또 이런 스터디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모이면 항상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부 시간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간을 날려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스터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스터디를 이용했냐면요. 현역 때 제가 이게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아침마다 아침 기상 스터디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밥 먹을 때만 하는 스터디들 있잖아요. 짝 스터디로 해서. 그래서 점심 먹을 시간, 점심 먹으면서 함께 스터디 해보고, 뭐 저녁 시간에 스터디하고,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스터디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스터디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라는 거에 무조건 뭘 해라 라는 정도는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꼭 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어디까지 암기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암기의 범위를 물으시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에 대한 저희 대답은 암기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실제로 진짜 A부터 G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뛰어난 천재가 와도 버거워할 정도로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검정교과서로 바뀐 이후에는 그 지도서마다 다루고 있는 범위들이 너무 달라서 정말 이걸 모든 걸 다 외운다? 라고 하기는 불가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암기의 기준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위더스에서는요, 이 기준을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실제로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실제로 시험 범위 자체가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잡고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면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고 또 실제로 지도서나 교과서에서도 그게 잘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기준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야, 여기까지는 외울 거야. 이거는 교육과정에 안 나오네.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범위네. 이건 나는 안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암기의 기준을 정하셔서 버릴 거 버리고 외우실 거 외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말로 모든 거를 다 암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요. 그리고 남들 못 맞추는 거 나 혼자 맞춰야지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보다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남들 다 맞추는 거 나도 맞추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다 같이 모르는 거 나와도 부담 없이 그럼 다 같이 손잡고 99점, 100점 만점이 아니라 1점 깎인 99점이 만점인 시험을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이 좋다면 그걸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용고시는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한가요? 실제로 서울교대 선생님들께서는 3학년부터 막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2학년 그럴 거면 2학년부터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유치원도 요새는 의대 준비반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대치동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의대를 그때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대 준비반이 있는 유치원에 간다고 다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1년 동안 준비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할 거잖아요, 모두가. 근데 사실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면 입학하자마자 준비하지? 왜 4학년 때부터 해? 하지만 임용시험은 충분히 4학년 내내,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해도 충분한 시험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저희가 커리큘럼도 잘 짜놨고요.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누구나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론 선생님들 시간이 많으면은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좋긴 하겠죠.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양보다는 질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1년 동안 충분히 선생님들이 임팩트 있게 공부하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만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그 1, 2, 3학년 때는요, 학교 생활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동아리 생활 이런 것에, 그러니까 임용고시라는 시험 이외에 또 되게 즐길 게 많고 활용할 게 많잖아요. 선생님 삶에 다양한 양분을 쌓으신 다음에 4학년 때 돼서 진짜 임고생이 되어서 1년 동안 저희랑 열심히 준비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스터디를 한다면 도대체 스터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이 안에서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대학교 특강을 가다 보면, 교대 특강을 가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살면서 스터디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 별로 없죠. 저도 임용고시 전에는 스터디? 뭔가 맛집 스터디? 그러니까 교대 맛집 주변 뭐 있나 이런 거 같이 돌아다니고 먹어보는 스터디 말고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건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스터디도 굴러가는 방향이 스터디마다 다릅니다. 스바스예요. 스터디 바이 스터디. 뭐 어떤 스터디는요, 각자 뭐 4명으로 이루어져서 한 명씩 문제를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공부한 거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함께 나눠서 풀어보고 이 문제 왜 냈는지 함께 나눠보고 이렇게 굴러가는 스터디가 있고요. 아니면 스제트 스터디라고 해서 스제트가 뭐냐면 왼쪽에는 쭉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쭉 아웃풋 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문답 스터디랑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문답을 함께 돌아가면서 하는 스터디가 있고요. 스터디마다 너무 다르니까 자유롭게 스터디를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아니면은 우리는 함께 교과서를 공부하는 스터디를 하자, 지도서를 공부하는 스터디를 하자, 아니면은 교육과정에는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취 기준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살펴보는 스터디를 하자.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좋은 스터디 방법들도 많고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그건 스터디 안에서 스터디원들과 충분히 얘기하셔서 자유롭게
굴러가시게 운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스터디에 대한 방법은 정답이 없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갈증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스터디 방향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일단 멘탈 관리법은요, 별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세입니다. 한 명을 뽑아도 그 한 명이 나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현역 때 광주 지역에 5명을, TO가 5명이었어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광주는 레드벨벳을 뽑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현역 때 실제로 걸그룹 레드벨벳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많이 지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꽤 최근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레드벨벳을 뽑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TO가 적었는데, 그 5명도 사실 뽑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TO 1명 뽑는다라고 해서, 그 한 명이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평생 안 됩니다. 그 한 명 뽑아도 그 한 명이 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고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일이 기세긴 한데요. 임고 또한 기세입니다. 내가 진짜 합격할 거고 나 이번에 내가 공부하는 거에서 다 나올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공부하시고요.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이게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중간에 당연히 힘든 날도 옵니다. 힘든 날도 있고 지친 날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날이 다 공부가 잘 되고 너무 좋겠어요. 그런 안 되는 날에는 쿨하게 놓고 나가십시오. 엉덩이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그냥 엉덩이만 붙어있고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은 그거는 붙어있는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쿨하게 놓고 나가셔서 신나게 한두 시간 노시거나 반나절 놀고 오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밤에 잘 놀았다. 근데 뭔가 찝찝해. 마음이. 뭔가 오늘 이거 했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일 그 논 기억으로 또다시 원동력을 삼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놀고 오면 그러니까 노실 때는 아예 임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자유롭게 노십시오. 잘 놀고 와서 그 다음에 집중해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이 시험은 공부가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교육과정에서는 ALT라고 해요. 실제 학습 시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30분을 공부하더라도 30분을 하더라도 얼마나 농도 있고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거나 힘들 때는 괜찮다. 놓아도 괜찮다. 그 대신 다시 오는 게 중요하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임고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장기 레이스예요. 페이스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달리셔도 안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천천히 하시다가 나중에 스퍼트 내시려고 해도 안 돼요. 일정하게 선생님들만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틴도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아침에 공부하는 게 제일 잘 돼. 아니면 나는 저녁이 제일 잘 돼. 이렇게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 사이클을 찾아가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대로 1년을 완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빨리 가고 누가 늦게 도착하고는 중요한 레이스는 아니에요.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시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년을 또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멘탈 지키면서 건강 지키면서 선생님들만의 페이스대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남과 비교하지 않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친구는 지금 교육과정 저거까지 외웠어? 어떡해. 나한테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 나는 저기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어차피 임고는 혼자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하라고 내비두고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의 페이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남들에게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에너지 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셔서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오늘 내가 할 일 쭉쭉 적어놓고 내가 할 일 다 끝냈으면 그 정도로 나 너무 잘한 거야. 내일은 그럼 나 오늘 이거 100% 달성했으니까 내일은 오늘 한 거에 한 120%로 잡아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페이스에 가장 적합한 학습량, 학습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만의 공부법도 당연히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합격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기세 좋게 한 명 뽑아도 그 자리 나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멘탈은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간단하게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Q&A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직강생뿐만 아니라 인강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동희 선생님들께서 언제 업로드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노량진에서 직강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는 그게 그 다음날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자료랑 강의가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강의가 금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되고 자료는 그 전에 업로드가 됩니다. 토요일 강의는 목요일 강의가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강의는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강의는 그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직강 말고 인강에도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매일 못 가는데 직강 들어도 괜찮을까요? 요 질문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도 우리 직둥이 선생님들께서 기간제를 병행하시면서 토요일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직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직강에 혹시 못 오실 때를 대비해서 직강분들은 전용 복습 강의 0.9배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에 못 오신 날이나 아니면 못 오시는 요일의 강의는요, 인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은 가능한 날만 오셔도 충분히 전체 강의를 다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으시다면 지역 거리가 직강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직강생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케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근데 직강도 추천한다. 직강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직강 분위기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노량진까지 갈 용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강도 어서 오세요. 직강 매일매일보다도 괜찮습니다. 인강이 복습 강의 제공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몇 배수 제공되나요? 하는데요. 이거 인강으로 저희 모든 강의 1.6배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별로 구매 가능한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커리큘럼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아니라 나는 엔제만 듣고 싶다. 아니면 나는 교육과정만 듣고 싶다. 아니면 나는 실전 모의고사 단계만 듣고 싶다. 괜찮습니다. 저희 단계별로도 구매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맞는 레벨 구매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인 커리큘럼 따라오고 싶으시다 하시면 전체 커리큘럼 타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선생님들께 자유 선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랑 같이 2027 임용시험 합격 설명회를 해봤는데요. 저희랑 함께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2027학년도 저희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쵸? 선생님들 저희 위둥이로 빨리 오셔서 저희 위더스랑 함께 2차까지 쭉 1차, 2차 쭉 합격의 문을 열어보러 달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봬요. 감사합니다.